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일본의 고도 선생, 고도가 우이문 다카시마 카에몬 선생의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주 크죠. 본문만 58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2도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은 가격이 48,000원이고요. 제가 쓴 주역책은 38,000원입니다. 이 두 권을 합치면 8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트를 함께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86,000원을 75,000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월간 역학 1개월분 한 권 12,000원입니다. 그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원래는 98,000원어치가 되는 거죠. 그걸 75,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로 75,000원 입금하시고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 책 두 권하고 월간 역학 한 권하고 해서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천소축 보세요. 초효. 모현의 학문과정은 항상 국사를 논하였다. 그는 뜻이 매우 높고 스스로 우국지사 역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한 통의 건의서를 품고 찾아왔다. 조만간 고관을 면접하여 나라를 위해 내 의견을 말하려고 하는데 어떨지 점쳐달라고 그래서 소축의 초유를 얻었다. 소축배는 예리한 칼로 바람을 자르는 것과 같아서 완력이 강해도 그 효과를 볼 수 없다. 왜 그래요? 밑에 있는 건은 하늘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금이에요. 쇠예요. 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리한 칼로 바람을 자르는 것과 같은 그런 상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의 바람이 관철될 수 없으니 포기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괴인 정부는 명치유신의 전관 때에 무기를 가지고 소란을 잠재웠지만 그 후는 대부분 정부에 종사하고 현재는 국가방침이 잘 세워지도록 배려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쭉 내려가요. 보면은 또 상괴는 바람으로 진퇴할 수 없는 성질이 있어서 이때 당신이 강건한 기력을 가지고 초지일관하려 해도 호박에 침주기와 같고 만일 강하게 이르려고 하면 고관을 면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전에서 저지당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그 때문에 최후에는 경찰서에 구류되어 설유당하게 될 것이다. 유치상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서류는. 그러므로 지금은 단념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복자도 하기구구의 길, 자신의 길로 돌아오니 돌아온다면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길하다 이 말이죠. 이처럼 간절하게 말했음에도 그는 점을 믿지 않고 혈기에 모 대신을 방문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였다. 결국 내 점대로 되었고 그 후 찾아와 잘못을 시인했다. 내가 아는 상인 모씨는 정부의 한 부서로부터 모직물 주문이 있어 요코하마의 외국 상관에서 견본을 가져다 보냈다. 그런데 다른 상인 2명도 또 똑같은 견본을 부서에 보냈던 것이다. 그랬더니 그 정부 부서 직원은 혼자 보낸 상인의 견본을 양품으로 하고 좋은 물건이다 그 말이죠. 다른 2사람이 보낸 견본은 불량으로 간주했다. 그로 인해 불만을 품은 2 상인이 나를 찾아왔다. 가격의 차이에 따라 배제되었다면 모르지만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것은 상품의 불량이 아니라 공무원의 배려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장관에게 고발하려 하고 있다. 금후의 특실 여하를 점쳐달라 해서 소축의 이유를 얻었다.
소축은 군자가 소인에게 금지를 가하는 꾀이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해도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금 2요의 양을 얻었지만 5요도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네. 정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상인은 서로 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쟁할 때에는 도의를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쩌다가 고객이 무리하게 말해도 참고 말싸움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외국 상인들을 보라.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 손님이 오면 만면에 미소를 짓고 손님을 대하지 않는가. 상인이 고객을 대할 때 이러한 것은 세계 공통의 일이다. 고로 당신들이 의론을 제기한다면 일시적으로 이길 수 있어도 두 번 다시 당신들을 생각해 찾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의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일은 포기하고 후일을 위해 참는다면 가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전에 견복 재중 역 부자시리야. 이끌려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면 또한 자기의 도를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명치 24년 1891년 우선 우편을 실어 나르던 배를 이 사람이 운항했어요. 우선회사의 기선 동경환이 안개 짙은 아침에 잘못하여 얕은 여울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군함이나 다른 기선이 유인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였으나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내 집에 찾아와 이런 사실을 말하고 이 배가 탈출할 수 있을지 여부를 점쳐달라고 했다. 이에 입서에서 소축의 이유를 얻었다. 그렇죠? 이끌려서 돌아온다 그 말이죠. 이 점에 의하면 지금 동경환이 얕은 여울에 올랐지만 다른 기선의 유인으로 해서 그 선체에 아무 손상 없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 부자실이란 손상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후 과연 이 점대로 되었다. 그 다음에 3요죠. 명치 6년 1876년 이와구라 우대신, 기토, 오구보, 이토, 야마구치 등이 유럽 각국 시찰의 명을 받아 출국길에 올랐다. 그리고 그들을 파견하기에 앞서 방문국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그 나라 정부와 함부로 조약을 맺는다는 말은 하지 말 것을 약속하고 산조 대신을 비롯해 사이고우 다카모리라고 나중에 서남전쟁을 일으켰다가 할복 자살했죠. 소에지마, 고토우 쭉 해가지고 대사 일행이 귀국할 때까지도 어떤 일도 새롭게 시작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후 우리 해군성 관할의 운양함이 때마침 한국 인천의 해안을 측량하다가 한국 포대로부터 갑자기 포격을 받아 군대를 파견하자는 논의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자 유럽에 파견된 대사들도 급히 귀국 들어가요. 그 논의에 참여시켰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못하고 마침내 정한론과 비정한 두 파로 나뉘어 격론이 벌어졌다. 이때 모 고관이 찾아와 그 결말이 어떠할지에 대해 점쳐주길 청했다. 이 입서에서 소축의 3회를 얻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히게 되는 결정적 시기가 시작됐던 거죠. 소축계는 아래 삼양이 하나가 되어 나가려 해도 사효인 음해에 막혀 나갈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거죠. 여기가 즉 대가 소에 막혀 버리는 것이어서 소축이라는 것이다. 아래 삼양은 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한론자가 된다. 이 삼양은 정한론뿐 아니라 우리나라 300년간 쇄국을 국시로하였으므로 유럽 각국보다 문화가 늦어 있음을 한탄하고 유럽의 진보된 문화를 모범으로 하여 만사 전진을 기조로 해 받아들이지 않으면 독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는 기세이다. 그런데 비정한론자는 유럽의 문화와 육해군의 군비를 눈으로 보고 반성하는 바를 가지고 귀국했던 것이라 보다 원대한 책략을 계획하고 경솔하게 일을 일으키는 것을 경계해 한국을 공격하는 것을 크게 반대했던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생각한데 정한이라는 목적을 일단 달성해도 조선인이 천국에 가
천국 정부와 함께 회복을 도모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혹은 러시아령인 블라디보스톡의 원조를 청한 자도 있어 청러 양국은 조선의 의뢰를 받아 우리에게 담판을 청해올 것이다. 그때는 동양에서 사건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영국, 프랑스, 독일 각국도 똑같이 구실을 만들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각국의 군함이 동양에 모이고 일본에 혹은 조선에서 우리 군함과 개전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 현재의 해군력으로는 반드시 이긴다는 승산은 없을 것이다. 이제 막 눈을 뜨고 있는 조선을 정벌하여 일시적으로 쾌자를 부른다 해도 결코 우리나라 명예는 되지 않는다. 이것이 비정한론을 주장하는 귀국한 대사들의 이유였다. 지금 사유의 의미 군축에 있고, 그렇죠. 여기가 권위가 드높은 때이므로 반드시 비정한론으로 기울어져 정한론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정한론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의견이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채용되지 않을 때는 사직도 불사할 것이다. 이것을 여탈복. 수레는 무거운 것을 싣고 운전하는 기계이니 지금 복을 말하는 것은 차륜과 자체를 분해해 사용하지 않은 걸 말하는 것이다. 정한론에 참여는 국가의 중임을 맡은 사람이나 수레가 차륜을 벗어나려 하니 그 관직을 사임하고 휴직하게 된다. 삼양은 여기 강건하지만 이름에 밀리잖아요. 자신의 의견이 통하지 않는 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누르고 남편은 아내에게 제압당하는 것을 원망하여 서로 반목하고 적대시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부처 반목이라고 한다. 그 후 과연 비정한론으로 결정되어 정한론을 주장했던 참의들은 전원 사직하였다. 무서운 일이 벌어졌죠. 이때 고종 때인데 정말 무능한 임금에다가 또 명성황후 그리고 아주 그 지독한 대원군 이하응, 이 사람들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군비도 증강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일본의 운영호가 인천 앞바다에 와갖고 남의 땅을, 남의 나라를 저희가 청량을 했어. 그래서 그걸 대포로 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일본 유신 상벌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인 사이고 다카모리가 정한론을 주장을 했어요. 군사력으로 그냥 한국을 쳐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냥 다 복수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걸 몰랐어. 대원군도 몰랐고, 더구나 명성황후 민씨는 청나라 군대에 붙어가지고 그냥 개화를 막았죠. 응? 김옥균 등이 일으킨 그 갑신정변을 그냥 그 청나라 군대를 무력으로 해가지고 저지해버리고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누구 그 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황제와 그 다음에 황후는 나라가 어떻게 돼도 괜찮고 백성이 어떻게 돼도 괜찮다. 자신들하고 자신들의 자식들만 괜찮으면 안전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썼어. 그런 기록이 내려와요. 사이고 다카모리가 정한론이 받아들였다면은 임진왜란보다 훨씬 더한 엄청난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정한론자들이 결국 이기죠. 그러니까 사이고 다카모리가 사직하고 나가가지고 남부의 가고시마 고향으로 내려가서 군사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군사학교에 학생이 2만 명이 됐어. 그래서 걔들을 데리고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서남전쟁이에요. 그래가지고 관군한테 패하고 오사카 성을 공격해가지고 그 당시 함락시켰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관군에 패하고서 동이 트는 산 위에서 동쪽을 바라 키가 컸지. 굉장히 컸어요.
일본 우에노 공원에 가면 사이고 다카모리 동상이 있어요. 보고 있다가 칼로 할복 자살을 해요. 그 옆에 있던 부하가 목을 쳐서 끝났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조선조를 돌아보면은 사람은 둘 뿐이야. 정말로. 세종대왕하고 이순신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무능한 왕조였던 거예요. 에? 사요를 보세요. 명치 5년 1875년 모 고관이 운기를 전치사해서 소축의 사유를 얻었다. 소축배는 사유의 이름이 구호의 아래에 있어 군덕을 봉지하여 상하 오음이 급진하는 것을 제지하고 오로지 국가에 봉사하고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을 유부, 성의가 있다, 성신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의 부드러움으로 많은 양을 제지하는 때에다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대부분은 말로 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혹은 많은 사람 가운데는 의견이 다른 자도 있고 그 때문에 뜻하지 않은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 그 상이 있다 해도 다행히 면할 수 있으니 혈거척출 무구라고 한다. 그렇죠? 상처가 가시고 두려운 곳에서 나온다. 이 점을 고관에게 말하자 예의를 다하였다. 그 후 그 고관은 폭도의 날을 만났으나 경상에 그쳤다 이 말이에요. 폭도에 만나면 폭도라고 하는 건 이게 말하자면 자객이거든. 이것은 혈거척출의 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명치 4년 1870년 3월 친구 오카다 씨가 찾아와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성부를 점쳐달라고 했다. 소축의 오해를 얻었다. 소축계는 재를 축적하는 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사해서 이익을 얻어 만족할 것이다. 실행할 즈음에는 부하의 힘으로 더 큰 이익을 얻고 그 후는 그에게 이익금을 배당하는 형국이 거울에 비치는 듯하다. 고로 망설이지 말고 사업을 일으켜야 한다. 과연 그 전대로 되었다. 그렇죠? 여기서. 여기에 지금 부하가 있는 거죠. 사요에. 상효 명치 22년 1889년 어느 달인가 모 고관이 방문하여 시사를 상담하며 시대 일이죠. 그 시대 어떤 정당의 당수 모 씨의 운기를 점쳐달라고 청해서 소축의 상효를 얻었다. 소축계는 천상에 바람이 있는 상으로 하늘은 기인이 상승하는 성질이 있지만 위에 바람이 있어 오를 수 없다. 오르지 않으면 차가워지지 않기 때문에 비가 되어 내릴 수 없다. 이것이 미룬 부루이다 이 말이에요. 또 바람의 소로서 하늘의 대로를 막고 있는 것이므로 이 꾀를 소축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이것을 국가에 비유하면 사효의 이름이 쇠를 얻어 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하의 오양은 여기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양은 대이고 음은 소의 소로 이름을 가지고 오양을 막는 것이 소축의 뜻이다. 고로 유 득위 이 상하응지 왈소축 유한 것이 여기 자리를 얻고 위아래에서 모두 응한다 이 말이죠. 대저 이 점은 정당의 당수가 관계하고 있는데 그 결론과 같이 되기까지 오래전부터였으므로 그 원인부터 설명하겠다 쭉쭉 해놓고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중간에 그런데 아래 삼양은 연대에 우리나라 일본의 문화가 미개함을 한탄해 유럽 각국을 모범으로 하여 문명 개화를 시키고자 하였다. 사회의 음은 급진하여 실패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쉽게 이를 결행치 못하고 삼양은 이것을 보고 우유부단하다며 자신이 말하는 바를 실행치 않음을 개탄하였다.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정치의 질서는 차츰 정비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단전에서 말한 건의손 강중의 지행, 강건하고 그리고 겸손하니 그리고 강건한 것이 중앙을 차지하고 뜻이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이다. 돌아보면 명치 5년 3월 만기공론으로 결정되어 왔다는 칙명이 있었다 해도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사정이 있어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지연되었던 것이 미룬부르다 그 말이죠.